자,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를 위한 투명 케이스 8개를 가지고 왔어요. 정품 케이스 포함해서 대중적으로 좀 유명한 제품들을 좀 골라봤는데, 가격대는 최소 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장착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패키지나 아니면 개봉 구성품, 그리고 착용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 피팅감,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신지모루 에어로핏 슬림이라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저는 9,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 패키지 앞쪽에는 아이폰이 있네요. 갤럭시 제품의 케이스인데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이 신지모루 같은 경우는 케이스들이 좀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안쪽에 보호할 수 있는 스펀지 들어있고 투명한 비닐로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신지모루 에어로핏 슬림 케이스이고요. 재질은 딱딱한 PC 재질 케이스예요. 이게 카메라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안쪽으로 유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크게 거슬리거나 잘 보이는 편은 아니고요. 장착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이고 가장 저렴한 케이스인데 처음부터 만족감이 상당히 괜찮네요. 옆쪽 테두리 부분에 사출 같은 부분도 전혀 튀어나온 게 없고, 마감 자체도 거칠지 않고 잘 마감이 되어 있고, 버튼부는 뚫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 작게 신지모루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힌지 쪽도 보호를 딱히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핏하게 에어로핏이라는 이름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옆쪽에 스트랩 따로 끼울 수 있는 홀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 스트랩 홀 위치가 조금 애매한 곳에 있어가지고 위쪽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쪽에 스트랩 홀 있고요. 열어서 봤을 때도 크게 이질감 없이 핏한 느낌 보여주네요. 9,900원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따로 염두에 두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배송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저렴하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PC 재질이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 보호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슬림한 PC 재질 케이스의 목적 같은 경우는 생활 흠집 방지가 주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휴대폰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좀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편하게 내려놓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신지모루 에어로핏 슬림 케이스였고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엘라고 하이브리드 케이스고요. 가격은 11,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격 보호도 될 만한 그런 소재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엘라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하고 또 약간 특유의 감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당연하게도 Z 플립용 케이스다 보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흠집 방지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이름답게 이 가운데 부분은 PC 재질로 되어 있지만 이 옆쪽 테두리 같은 경우는 TPU 재질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투명 케이스의 대표적인 구조인데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에 내려놨을 때에 좀 기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홈도 마련되어 있고 끝쪽에 범퍼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측면이 TPU다 보니까 조금 더 장착할 때 여유로운 것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옆쪽에 TPU 재질 케이스를 끼웠을 때 또 더군다나 Z 플립이 이번에 유광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또 유막 방지를 위해서 또 도트 처리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고 이거는 특이하게 버튼이 지문 전원 버튼만 뚫려 있고 나머지 버튼들은 다 막혀 있어요. 지문 인식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누르는 것도 딱 홈을 맞춰서 눌러야 되고요. 아래쪽에 구멍은 다 알맞게 뚫려 있네요. 그리고 양쪽 끝으로 범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충격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서 특히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때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나 여기 겉에 커버 디스플레이 부분도
딱 알맞게 잘 뚫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슬림한 케이스가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지모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에요. 근데 보호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평소에 휴대폰을 잘 떨어뜨린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슬림한 쪽보다는 이렇게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열었을 때도 군더더기 없이 쫙 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트랩 홀이 없네요. 이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스트랩 홀까지 있으면 조금 조잡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스트랩 홀 없고 마찬가지로 힌지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의 단점이 뭐냐면 측면 TPU로 처리된 부분들이 점점 변색이 와서 누렇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자체는 너무나 깨끗하고 새 휴대폰인데 테두리가 변색이 돼서 전체적으로 되게 구형 휴대폰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TPU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렴한 TPU 케이스를 많이 사서 변색될 때마다 빨리빨리 갈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보호도 될 수 있는 엘라고 하이브리드 케이스였어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링케 슬림 제품이고요. 링케는 제가 작년에 갤럭시 Z 플립 3 때 케이스 리뷰를 한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링케 제품을 한번 구입을 해봤었는데 또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고, 링케 같은 경우도 가성비로 유명하죠.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내부 필름을 한 장 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필름을 함부로 부착을 하기가 좀 무서워서 일단 두고 있는데, 여튼 그렇게 필름 하나, 케이스 하나 구성으로 16,800원 주고 구입한 링케 슬림 제품이에요. 링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이렇게 매트한 반투명 무광 재질의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좀 대표적이긴 해요. 이 갤럭시 Z 플립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의 케이스들도 이렇게 매트한 느낌의 케이스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런 케이스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만지고 했을 때 지문이 안 보인다. 그리고 흠집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종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착을 했고요. 작년에 Z 플립 3 때 보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밀면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선 두 케이스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당겨 봤을 때 빠지진 않았어요. 특별히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PC 케이스다 보니까 장착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홈이 뚫려 있어서 이 홈을 통해서 장착이 좀 수월하게 되는 것 같고요. 카메라와 플래시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까지 적당한 모습으로 뚫려 있고, 측면에 전원 지문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볼륨 버튼은 막혀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 보기에는 막혀 있거나 최소한만 뚫려 있는 게 가장 보기 좋겠지만 여기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출이 있어야 이게 지문 인식을 하기가 편하단 말이죠. 특히 손가락 두껍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전원 버튼을 보시면 전원 버튼의 한쪽은 맨들맨들하고 한쪽은 돌기 같은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볼륨 버튼의 방향을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런 센스는 좋네요. 그리고 그 밑에 링케 음각으로 브랜드 이름 표시되어 있고, 이 위쪽에 스트랩 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신지모로 제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랩 홀이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걸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힌지 부분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PC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충격에 대한 보호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링케 제품을 여러 번 사용을 해봤지만 마감이나 전체적인 품질 상태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성비로 지인한테 추천해주기도 좋고,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도 사출 부분도 다 거친 부분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고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이 거슬린다 하면은 이런 케이스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반투명 무광이다 보니까 기존의 색을 조금 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링케 슬림 케이스였고, 다음 케이스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빅소 제품이에요. 빅소 제품도 제가 다른 제품들 케이스 소개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적당한 가격, 그리고 적당한 품질, 그리고 깔끔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빅소의 케이스 이름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레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얇으면 스킨, 두꺼우면 터프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빅소의 레빅 스킨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9,900원을 주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구매하려고 보니까 배송이 9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QR코드로 된 설명서가 있는데, 사실 케이스에 설명서는 큰 필요가 없고, 기기를 한번 닦으라는 의미로 클리닝 키트 한 세트 들어있고요. 제품 자체가 또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투명 필름 떼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랑은 조금 다른데, 이 위쪽에 힌지를 보호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런 모델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여러 브랜드에서 이렇게 힌지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소 제품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마침 힌지 부분을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이 제품은 장착 방식이 두 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장착을 해도 되고, 기존 제품처럼 이 힌지 부분을 분리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장착을 한 다음에 다시 힌지를 끼워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잦은 탈착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끼워 볼게요. 이렇게 그 일반 다형 스마트폰 케이스 끼우듯이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닫으면 이런 식으로 힌지까지 커버를 해줘요. 딱히 열었을 때 이질감 자체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사실 이런 PC 케이스의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좀 사용하다 보면 안으로 유입되는 먼지나 흠집들 때문에 지저분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란 말이죠. 근데 좀 오래 사용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도 힌지 하나는 확실히 보호가 될 것 같으니까, 하단 부분 떨어뜨렸을 때 크게 보호가 되지 않을지언정 힌지 부분은 좀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는 굉장히 독특하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 측면은 볼륨 버튼하고 전원 지문 버튼이 통으로 다 뚫려 있고, 이 커버 쪽도 알맞게 다 뚫려 있죠. 플래시가 이제 별도로 뚫려 있고요. 그 커버 디스플레이 쪽이 약간 더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카툭티 이렇게 내려놨을 때 카툭티도 보호를 해줘요. 제가 이런 PC 케이스들을 볼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들이 이제 그 사출되는 그 흔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데, 다른 제품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 빅소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고, 누군가 좀 투명한 얇은 슬림한 케이스를 추천을 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빅소 제품도 자주 추천을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PC 케이스는 선뜻 추천해주기가 좀 그런 게, 흠집이나 충격 보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추천을 해주긴 하는데, 또 잘 만든 것 같아요. 끝에도 크게 거친 부분 없이 잘 마감되어 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도 요 힌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흉측해 보여요, 사실은. 근데 확실하게 힌지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그냥 다른 케이스들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가 액티비티한 그런 스케줄이 있다,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갤럭시 Z 플립 4가 힌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끼워 놓으면 그 다이어트 해놓고 엄청 오버사이즈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립감이나 전체적인 핏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커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빼고 필요할 땐 또 끼워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별의별 케이스가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고서. 자, 여튼 지금까지 빅소 레빗 스킨이었고요. 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라리 제품이에요. 아라리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때 투고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빌려주는 휴대폰에 아라리 케이스를 껴서 주더라고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4랑 갤럭시 Z 플립 4도 투고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가 아라리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라리는 앞서 보여드린 브랜드들에 비해서 역사는 조금 짧아요. 근데
그동안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케이스를 만들고 가격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라리가 다 좋은데 포장이 좀 그래요. 마찬가지로 PC 케이스예요.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의 느낌은 작년에 제공했던 갤럭시 Z 플립 3에 있던 아라리 케이스와 똑같다 라고 느껴지는 거고, 또 장착을 해봐야겠죠. 유독 얇은 느낌이네요. 이게 진짜 더 얇은 것 같아요. 얇아서 끼울 때도 그냥 별 힘 없이 그냥 툭툭 껴지고, 실제로 쥐었을 때도 좀 더 얇은 느낌인데, 사실 가장 얇았던 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지모루 제품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얇게 느껴져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출이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케이스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줄이 쭉 있어서 이 사출이 티가 나는 정도로 보이고요. 이 위쪽에는 뭐 PC라고 써져 있는데 재질을 얘기하는 거고, 뭐 디자인드 바이 아라리 이렇게 써 있어요. 옆쪽으로는 밑에 아라리 로고 있고 볼륨 버튼과 전원 지문 버튼이 통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뻥 뚫린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진짜 다른 뭔가의 장치를 하려다가 더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뻥 뚫리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 쪽 알맞게 뚫려 있고, 여타 다른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내려놨을 때 바닥과 카메라가 닿지 않는, 진짜 그 정도의 정확한 마지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카메라랑 높이가 비슷한 정도로만 딱 올라와 있어서 거의 단차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뚫려 있네요. 이 아래쪽 마감도 뭐 거친 부분 없이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부분인데 커버 디스플레이죠. 이 검은 부분 쪽에도 유막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도트 처리를 해놓은 게 여기서 티가 좀 나네요. 이게 사실 뭐 거슬리려면 거슬릴 수 있는데 저는 거슬리고, 다른 케이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게 융합 방지를 위한 도트가 엄청 티가 많이 나네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 힌지 보호하거나 그런 장치도 없고 트랩 홀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본연의 생활 흠집을 위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생활 흠집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핸드폰 정말 떨어뜨리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활 흠집만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케이스 쓰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아라리 누킨 케이스였고요. 그럼 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슈피겐 에어스킨이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4,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패키지엔 별다른 내용 없이 갤럭시 Z 플립 4용이라고 간단하게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자, 슈피겐 제품이고, 뭐 슈피겐은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액세서리를 만들어 왔고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고요. 지금까지의 노하우로만 해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브랜드인 건 확실해요. PC 케이스고요.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힌지 커버나 이런 건 따로 없이 양쪽만 커버해주는 케이스고요. 장착을 해볼게요. 일단 장착했고, 이 제품도 사출이 꽤 좋네요. 거의 안 보이다시피가 아니라 이거는 사출이 아예 없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깔끔한 사출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인 마감도 거친 부분 없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PC 케이스이기 때문에 탈착에 용이하게끔 이쪽에 홈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쪽에 약간의 홈이 있어서 탈착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버튼부는 다 뚫려 있네요. 볼륨 버튼 뚫려 있고 전원 버튼도 통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딱히 뭐 유막이나 이런 문제도 없어 보이고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갤럭시 Z 플립 1 때는 막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고 막 그렇게 장착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케이스 제조사들의 능력치가 올라간 건지 이제는 뭐 잘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스트랩홀은 없어요. 스트랩홀이 없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 휴대폰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Z 플립 같은 경우는 워낙에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랩도 그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스트랩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뒤쪽에 여기 슈피겐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게 당연하죠. 이제 어디서 만들었다, 제조사를 표시하는 거 맞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여기 후면에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자체는 마음에 드시는데 이 로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안쪽에 다양한 스티커나 그런 작업들 커스텀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뭐 가리셔도 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잘 적당하게 뚫려 있고, 플래시는 별도로 뚫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랑 요 카톡티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거의 카톡티만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바닥이 아니고 평평한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카메라에 흠집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예요. 뭐 특별하게 장점이나 뭐 특징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슬림함 자체가 특징인 거고 깔끔함이 특징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마감이기 때문에 저처럼 마감이나 이런 사출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면은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슈피겐 에어스킨 제품이었고요. 다음 케이스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삼성 정품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작년 모델과 다르게 클리어 커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링이 있는 케이스와 없는 케이스로 구분이 되고요. 링이 없는 케이스는 29,000원, 링이 있는 케이스는 32,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두 개 다 갖고 왔냐면, 뭐 사실 하나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 링만 주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 개 한 번에 보려고 해요. 그 작년에 삼성에서 제공했던 링이 있는 커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장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케이스가 분리가 됐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문의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딱히 뭐 고쳐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설명서가 있고요. PC 재질로 되어 있는 얇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링이 있는 거는 이렇게 케이스 있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링 들어있어요. 케이스 사이에 끼우는 거죠. 개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두 개가 케이스가 달라요. 링이 없는 버전이 엄청 얇고 링이 있는 버전은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얇은 거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RR이나 신지모루 제품처럼 최소한의 생활 흠집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먼저 링 없는 버전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됐고, 이게 보니까 RR이처럼 엄청 얇아요. 엄청 얇고 거의 그냥 같은 케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같진 않지만 거의 같은 느낌의 케이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두께감 딱 보여주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싹 보여요. 이게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무지개가 보이네요. 이게 갤럭시 S22 시리즈 투명 케이스 정품, 삼성에서 만든 것들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네요. 특히 정품에서. 그리고 이 커버 쪽은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뚫려 있어요. 거의 다른 제품들은 화면이 보이는 부분 옆쪽으로 조금만 더 넓게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정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도 카톡티보다는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는 되겠네요. 그리고 옆쪽에 볼륨 버튼은 막혀 있고 누르는 감은 뭐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느낌이고, 전원 버튼은 최소한으로만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삼성 정품이라고 해서 뭐가 크게 차이점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 무지개만 조금 거슬리고 나머지에서는 뭐 마감이나 사출도 다 깔끔하기 때문에 무지개만 감상하실 수 있다면 삼성 정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조금이 아니네요. 그래도 한 슈피겐 에어스킨에 비해서는 5,000원 정도 비싸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지모루에 비해서는 거의 2만원 가까이가 비싸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인 링이 있는 삼성 정품 클리어 케이스예요. 이걸 같이 껴볼까요?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확실히 링이 없는 버전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뭐 PC 재질에 무지개 현상이 얘도 있네요. 얘도 무지개 현상이 있어서 그냥 삼성 전품은 전부 다 무지개 현상이 있다 라고 알고 구매하시면 되고, 커버 디스플레이 뚫린 부분 다 똑같고요. 버튼 부분도 볼륨은 막혀있고 지문은 뚫려있는 이런 구성 똑같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 링 때문에 요 판넬을 뒤쪽으로 넣었잖아요.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하면 빠졌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네요. 이게 또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된 것 같은데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케이스의 장점이 제가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이게 뭐 랜덤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패션 브랜드 널디로 나온 이 링이네요. 이거는 뭐 저는 별로고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좀 궁금했는데 작년 모델보다 좀 개선이 돼서 만족은 하지만 이 무지개 현상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네요. 링이 없는 버전하고 두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갤럭시 Z 플립을 위한 투명 케이스 8개를 가지고 와 봤고요. 삼성 거 2개는 뭐 하나라고 쳐도 7개 총 보여드렸어요. 가격대별로 보여드리고 각 케이스의 느낌이나 재질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갤럭시 Z 플립 구매하시고 나서 케이스 고민이라고 하시면 영상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나서 보니까 뭐 광고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던데 이 제품 전부 다 직접 구입을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걸 말씀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호불호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